반갑습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이병준입니다. 지금 아내 리모델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고의 고수가 행복을 만든다,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래저래 집단 상담까지 계산을 해보면 한 3,000쌍 이상의 부부를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이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본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게 기대하는 그 욕망은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첫째, 잘 먹여주고, 둘째, 잘 재워주고, 셋째, 절대로 간섭하지 않고. 제가 아내에게 내밀었던 그 수리 의뢰서의 내용도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불편하니 당신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바꾸어라 라고 했던 갓난아기의 요구하고 똑같았습니다. 어떤 불만 중에는 꽤 고상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개발을 안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뒤집어 보면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지 아내를 위한 배려의 차원은 아니란 점이죠. 많은 남자들이 이 머릿속에 셔터맨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요. 셔터맨이란 아침에 아내가 일하는 가게의 문을 셔터를 올려주고 자기는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아내가 가게 문을 닫을 때 돌아와서 셔터문을 닫아주는 그런 남자를 말하지요. 이 마누라 등쳐먹고 살겠다는 발상이 만들어낸 것들인데 이 남자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천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동양에서는 선녀라는 이미지, 한국 사람들은 우릉각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여자는요, 절대로 셔터맨이나 하겠다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분명한 삶이 있고 철학이 있고 또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감내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스틴랩 박사는 세계 각국의 행복한 가족들을 연구하자라고 목표를 정하고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 세계 14,000여 가족을 자그마치 50여 명의 연구원과 함께 25년을 이 종단 연구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조사했는데 그에 의하면 6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1단계 가족에 대한 헌신, 2단계 감사와 애정의 표현, 3단계 긍정적 커뮤니케이션, 4단계 함께 시간 보내기, 타임 투게더, 5단계 영성적 성장, 이타적인 삶, 삶의 의미와 가치, 그 다음 6번째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였습니다. 여기서 스탠리 박사가 1단계로 제시하는 이것이 헌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때 헌신이란 서로를 위한, 가족을 위한 사랑의 수고, 자발적인 헌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수고 등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부 관계에 대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점이죠. 50대 중반의 남자가 저에게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딸이 3명이 있는데 가운데 딸이 속을 썩이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내용인데 상담실에 이제 오게 되었을 때는 딸이 아니라 딸과 싸우고 있는 마누라를 고쳐달랍니다. 아예 싸우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불편하니까 마누라를 통째로 바꿔달라, 이런 주문을 하죠. 일단은 와야 아니까, 봐야 아는 거니까 다음 회기에 당신의 아내분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 문을 먼저 연 쪽은 아내였습니다. 먼저 들어왔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왔다는 뜻이고 할 말이 많다는 뜻이죠. 그분의 아내가 풀어놓는 하소연입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완전 시체예요. 매일 들어누워서 TV만 보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네요. 가사 일은 물론이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일체의 관심도 애정도 없어요. 아이들을 목마 튀어서 놀아준 적도 없고요. 놀이동산 한번 간 적도 없고 하다못해 집 앞에 공원에 산책을 나간 적도 없습니다. 명절에 시골을 갈 때도 장시간 운전을 제가 다 해야 되고 그때 그 조수석에서 코를 골면서 막 잡니다.
제가 이 장시간 운전에 졸음 운전 때문에 한번 위험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걸 눈에 보고서도 자기는 운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부탁까지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도맡아 할 건데 졸릴 때만이라도 잠시 운전을 맡아주면 나는 쉴 수 있고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남편은 가타부타 응답이 없습니다. 이 세 딸도 아빠가 운전하는 차 타고 싶어요 라고 애교를 떨어도 아빠는 묵묵부답입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요. 그런 아빠에 대해서 아이들도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자,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정말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니 뭐 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성실히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꼬박꼬박 월급 갖다 준 것도 있고 무슨 비상금을 뚱친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폭력이나 폭언을 쓴 적도 없고 저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요. 자, 그분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 남편의 변명은 게으름을 위장하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여자를 속 터지게 만들어서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뜻과 동일하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아주 치사하고 비겁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다는 말은 두 사람이 관계로 연결되었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관계를 만들어가면 의무와 책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양쪽에 책임이 있는 거니까 최소 절반의 책임은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될 절반의 책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궐이 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남자가 퇴직하고 집에 들어앉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 아내분은요, 이 모진 환란과 핍박을 시작을 할걸요. 그걸 견디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마음이 떠나버린 딸들과 친밀감을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관계보험에 납입금을 한 번도 불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그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겠습니까? 2차 대전이 한창 치열할 때 이 프랑스 청년이 레지스탕스로 오해되어서 독일군에게 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잡혀왔으니 그는 지속적으로 자기는 레지스탕스가 아니라고 호소해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옆에 있는 다른 이 프랑스인 죄수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레지스탕스인 청년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어떻게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죽어도 마땅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니까요. 결혼이란 어른이 된 사람이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서약하는 겁니다. 결혼하고도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는 발상이고 악기를 사놓기만 하고 익히지 않는 사람이 조명이 비치는 무대에서 박수갈채를 받겠다는 발상과 똑같습니다.